인사의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는 어느 날 SNS에 최고 수준의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1억 달러를 베팅하겠다라는 말을 남겼고, 사람들은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부터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까지 큰손 형님들과 함께 각국의 정부도 입을 모아 투자하겠다고 나서며 본격적으로 핫해진 그 기술,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전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탄소관리 기술, 바로 CCUS입니다. 포근한 날씨를 즐길 새도 없이 최근 더 빠르고 강해진 대형 산불이 주민들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상승시키고 육지의 온도까지 높이는 지구온난화 때문이지요. 그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지난 100년간 꾸준히 몸집을 불려오자 2019년 영국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이루겠다는 탄소 중립 선언이 시작됐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대체육과 폐기물 재활용 등 기업들의 ESG 실천으로 이어졌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후테크 산업은 기후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인류가 쌓아놓은 탄소와 지금도 배출되는 탄소를 단시간에 처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산하의 IPCC가 지구의 미래에 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봤지만 탄소 중립이 현실화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조차 21세기 말이면 기온은 산업화 때보다 1.8도나 오를 상황이었습니다. 갖은 노력을 해도 탄소 중립의 길은 멀고도 험하게 보였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서로 디스전을 펼치는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나라들조차도 탄소 중립을 국가 과제로 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이니 말이죠. 물론 서로의 해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최후의 기술을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배출된 탄소, 앞으로 배출될 탄소, 가만히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탄소, 그 모두를 흡수하고 처리할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등장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CCUS 등판.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CCU,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S, CCU, CCS 이 두 기술을 합친 것이 바로 CCUS입니다. 말 그대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안전하게 저장하여 전환 후 유용하게 활용하는 친환경 탄소 처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공기 중 여기저기 퍼져있는 이산화탄소를 젓가락질하듯 딱딱 골라잡아 저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CCUS, 과연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탄소를 모으고 저장하고 전환 후 사용한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CCUS는 탄소를 모으는 포집 단계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연료의 연소 공정 전에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을 연소 전 포집, 연소 중에 고순도 산소를 공급해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은 순산소 연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연소 공정 이후에 배출된 가스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연소 후 포집입니다. 연소 후 포집은 습식 또는 건식 흡착제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착, 탈착하여 분리 및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포함해 흡수법, 분리막법, 식냄법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활발하게 활용되는 기술은 습식 흡착제 중 하나인 아민계 용매를 활용한 포집 방식이며,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성분들이 각기 다양함에 따라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별 최적의 용매를 개발 및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포집 공정 개발의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한 탄소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어렵게 잡아둔 탄소는 다시는 대기 중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잘 봉인해야 합니다. 아주 깊은 지하나 해저로 향하면 되겠죠. 그리고 탄소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탄소를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을 가지는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액체는 밀도가 크지만 점성이 높아 배관에 손실을 입히고, 기체는 점성과 밀도 모두 낮아 이송유량이 적습니다. 때문에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가 될 정도로 점성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밀도는 높여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이제 탄소를 저장할 장소를 물색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장소로 현무암층, 석탄층, 신부염수층 등의 지하매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수보다 높은 염분 농도로 채워진 다공질의 암석층인 신부염수층이 분포도 넓고 커다란 저장 용량도 갖춰 적합한 저장소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이러한 CCS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저장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고 안정성 또한 보장하기 어려운 기술이라 지진이나 전쟁 등으로 탄소가 봉인해제라도 된다면 오히려 큰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지요. 이에 연구자들은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단계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탄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CCU입니다. CCU는 포집된 탄소를 광물화, 생물 전환, 화학 전환 등 다양한 전환을 통해 실생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광물화 기술을 사용하면 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건축자재나 콘크리트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골재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어 건설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정밀하게 전환된 경질탄산칼슘은 제지 생산 공정에 도포제 등으로 활용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높은 기술적 난이도,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널리 상용화되기에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최근 탈탄소 정책의 가속화와 함께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즉 화학제품, 건축자재, 연료화 등 카멜레온 같은 활용성을 품고 있는 기술이 바로 CC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CS와 CCU 기술의 집약체인 CCUS 기술은 등장 이후 에이 그거 되겠어 그냥 상상의 기술이야 라는 평가를 띄웠고,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와 활용이 높고 친환경 자원순환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수단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현재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CCUS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 활용한다면 그레이 수소와 브라운 수소가 아닌 저탄소 수소인 블루 수소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수소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CCUS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결국 2020년 9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에 CCUS의 이름이 올라오게 됐죠. IEA는 CCUS 없어? 응, 탄소 중립 불가능이야 라고 발표할 정도로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약 22억 톤의 이산화탄소 중 15%가량을 이 CCUS 기술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CCUS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얼굴을 비춰온 기술이었습니다. CCS 기술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석유 및 가스 전에 주입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EOR 방식은 일찍이 1972년부터 미국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무려 10개의 대규모 CCUS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계 포집 용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25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매섭게 잡아들이며 엄청난 탄소 중립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이산화탄소를 지층에 저장하여 대기와 격리하는 방식도 1996년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상업 운영에 시도한 기술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CCUS와 관련한 해외 프로젝트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두 국가가 바로 미국과 노르웨이입니다. 2017년부터 가동된 미국의 일리노이 인더스트리얼 CCS 프로젝트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2km 깊이의 지층에 저장하는 미국 최초의 CCS 전용 프로젝트로 평가받았고, 2008년부터 가동된 노르웨이의 스노비 CO2 스토리지는 천연가스 공정 중 배출되는 연간 약 7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며 최대 용량 또한 4천만 톤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요. 이처럼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CCUS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이유는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CCUS 기술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하겠지요. 이렇듯 탄소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CCUS가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역시 CCUS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며 여러 성과를 거두는 중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탄소세 추가 도입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면서 CCUS를 위한 움직임은 눈에 띄는 속도로 빨라지게 됐지요.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로 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주도와 실행은 필수였고 그 이상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CCUS 신사업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선 이제 민간 기업의 협력이 더없이 필요한 때에 이른 것입니다. 그중 다양한 친환경 신사업을 비롯해 탄소중립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CCUS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난 DLENC 등판, 폭넓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투자와 건설, 운영과 서비스 공급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저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집된 탄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발생시키는 탄소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며 기업들의 ESG 트레이너로서 그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주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 DLENC가 친환경 사회를 위해 CCUS의 미래를 손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CCUS를 향해 터무니없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후위기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 어쩌면 CCUS는 가장 현실성 있는 옵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의한 규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배출권 시장의 확대로 인해 엄청난 성장을 이뤄가는 글로벌 CCUS 시장, 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선두를 이끄는 리더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로 붉어져가는 지구를 푸르게 만들고자 하는 DLENC와 함께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